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를 두고 미국과 한국 언론은 트럼프 지지자들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난입 주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던 안티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안티파에게 의사당 문을 순순히 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바이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작전을 세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봉쇄했습니다. 삭제된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평화롭게 집에 돌아가달라고 호소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트위터 코리아 대표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가짜뉴스에 경고 딱지를 붙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트위터 측 정치 성향에 달린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신년사를 통해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연초 정치권 최대 화두가 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감시설 관리당국이 수감자를 대상으로 일회용 주사 바늘을 수차례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미애 법무부가 수감자들의 인권을 말살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1월 8일 뉴스데일리 베스트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미국 대선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 4일 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나도 그 자리에 가겠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오전 11시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릴 것이다. 도둑질을 멈춰라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지목한 1월 6일은 연방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식 인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간의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지만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의원들이 선거인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의회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었는데요. 결국 그날이 도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려했던 대로 지지자들은 의회로 나와 저항했지만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면서 진압 과정에서 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넘게 체포됐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갔던 이날 미 의사당 현장 상황 먼저 최고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 승리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 1시간 전 예고했던 대로 백악관 앞 집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로 행진하자며 지지자들을 독려했습니다. Walk down to the Capitol. You have to show strength and you have to be strong. 회의 개막에 맞춰 의회로 향하던 집회 참가자들이 갑자기 의사당으로 돌진했습니다. 거세게 달려드는 집회 참가자들의 기세에 경찰 저지가 뚫렸습니다.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로 들어간 집회 참가자 수백 명은 상원 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원 사무실까지 난입했습니다. 결국 상하원은 휴회를 선언하고 의원들은 긴급 대피했는데요. 의사당 밖에서도 적지 않은 인원의 집회 참가자들이 트럼프 지지 깃발을 흔들며 내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저지하던 과정에서 경찰총에 맞은 시위대 여성 1명이 숨지는 등 모두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당 유혈 사태의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At this hour, our democracy is under an unprecedented assault. So President Trump, step up. 폭력 사태의 전 과정을 TV로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But you have to go home now. We have to have peace. We have to have law and order. We have to respect our great people in law and order. 사상 초유의 미 의사당 난입 사태는 경찰이 시위대 50여 명을 체포하고 파이프 폭탄과 화염병 등을 압수하면서 4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Joseph R. Biden Jr. of the state of Delaware has received 306 votes. Donald J. Trump of the state of Florida has received 232 votes.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진통 끝에 결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발표가 있기까지는 15시간이 소요됐는데요. 미 의회는 각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당선인을 확정하기 위한 상하원 회의에서 바이든의 승리에 이의가 제기된 애리조나와 펜실베니아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모두 유효 투표로 인증하고 선거 결과를 승인했습니다. 제날 트럼프, 바이든 두 사람 못지않게 주목을 받은 인물이 바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해 나를 위해 충분히 싸워주지 않는다고 불평해왔습니다. 부정선거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관철시키려는 자신의 노력을 펜스가 충분히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선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부통령에게 있다며 펜스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는데요.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자신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며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펜스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나와 펜스는 같은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바이든의 당선을 선언하며 의회 인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4년간 미국 행정부의 국정운영 1, 2인자로서 한 배를 탔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막다른 골목인 차기 대통령 승리 확정의 문턱에서 결국 결별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일각에서는 펜스 부통령의 마이웨이를 놓고 대망을 품어온 공화당 잠룡으로서 트럼프 그늘에서 벗어나 정치적 독립 내지 홀로서기의 본격 시동을 거는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공식 인증한 직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선거 결과에 대해 완전히 반대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들이 나를 증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0일에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제기해온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법적 다툼은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대통령 역사상 가장 훌륭한 첫 번째 대통령 임기가 끝남을 의미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중국이 민주주의를 거론할 자격이 있을까요? 어제 미국에서 있었던 시위가 전 세계에 보도가 되자 중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을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 CCTV를 통해 미국 시민들의 의사당 난임 사건을 두고 세계적 망신이라며 대놓고 비난했는데요. 중국 네티즌은 물론 중국 외교부까지 홍콩 폭력 시위를 지지했던 미국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비꼬았습니다. 이 소식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CCTV는 미국 시위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민주화 인권을 표방해온 미국은 폭동, 충동의 나라가 됐다며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면면을 되돌아보면 오늘의 워싱턴 장면은 놀랍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매체는 선거의 난장판은 아직 막을 내리지 않았다며 민주의 등대라고 자찬했던 국가가 헌법의 위기와 민주제도의 커져가는 불신 속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식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파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날 새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사당을 봉쇄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부정적인 이면을 부각하며 공산당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누리꾼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 시위 당시 서방 매체와 정치인들이 저질렀던 일에 업보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치인들과 매체가
홍콩의 폭력 시위를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묘사하며 과격 시위자를 민주영웅으로 미화했는데 오늘 미국에서 발생한 일에는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이나 북한이 민주주의를 말할 때가 세상에서 제일 웃긴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미국 의회의사당 시위 생중계 화면에 태극기가 포착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백악관 남쪽 엘립스 공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연 뒤 상원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있는 연방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시위대 중에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낄 때 안 낄 때 닫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극기 부대원도 참가한 것인가 라는 짧은 글과 함께 해당 영상을 캡처해 올렸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네가 지금 한가하게 SNS나 할 때냐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저희 두 남매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제가 알아본 미 국회 난입의 진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자행되며 큰 혼란에 빠졌던 대한민국처럼 미국도 가짜를 조작한 세력, 그 세력에 힘을 보태는 막대한 언론들 덕에 미국의 민주주의 또한 퇴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언론은 물론 한국 언론까지 국회에 난입한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라고 강조했지만 국회 난입 주동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극도로 혐오하는 안티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티파는 국가주의에 반대한다는 의미이지만 단순히 반대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이나 단체에 맞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맞대응합니다. 최근 안티파가 주목을 받은 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지 플로이드 시위대 배후 세력으로 안티파를 꼽았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언했으니 안티파는 당연히 바이든을 더욱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음해할 많은 음모를 꾸며왔을 텐데 안티파의 활약은 미국 대통령을 확정짓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빛을 발한 것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6일 열렸던 상하원 합동회의는 법적으로 당선인 확정을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공화당 의원들이 애리조나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문제 삼으며 이를 둘러싼 격론을 벌이는 등 논란이 불붙던 그때 국회 밖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됐고 엄청난 인파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논란이 가열된 상하원 합동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회의는 갑자기 중단되고 의원들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밖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가 안티파의 주도하에 바리게이트를 넘어 의회로 난입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경찰까지 민주당과 한 팀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초반에 최루가스까지 동원하는 모습이었지만 어느 시점이 되자 경계를 풀어주며 안티파 및 시위대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경찰이 안티파의 작전 수행을 도와준 셈이죠. 안티파는 의사당 내부까지 들어가 상원의장석까지 점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찍힌 인물을 자세히 보면 극좌파 시위 주동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이들의 작전이 참 무섭다고 느껴지는 게 안티파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행세를 하며 공화당 의원들이 난처함에 빠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부정선거 논쟁이 가열화되지 못하도록 궁극적으로는 바이든의 당선 확정이 별탈 없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작전 한번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경찰과 법 집행관을 지지해달라. 그들은 진정 우리나라의 편이라고 시위대에게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바이든 당선을 돕는 안티파와 한편이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안티파와 극좌 세력들은 시위대 맨 앞장에 서서 시위 참가자들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지지자들도 이들에게 속은 것인데 언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트럼프 지지자들을 폭동 세력으로 규정하며 일사불란하게 마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사도 바로 나왔고 모든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몰고 가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국내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면서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해서 대통령의 탄핵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언론의 모습이 생각난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하나도 전해주지 않고 광화문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을 코로나 전파자, 코로나 살인자로 몰아갔던 지난해 우리나라 언론의 일사불란한 모습도 떠오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세력에 의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며 위기에 처한 미국 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라는 행위가 언론뿐 아니라 3대 소셜미디어로부터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소통 창구로 트위터를 애용하고 있죠. 문재인처럼 계정을 청와대 참모진이 관리하면서 소설 같은 글을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간단 명료한 글을 자주 올리곤 하는데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3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삭제해버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올린 게시물을 소셜미디어 3사 마음대로 없애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주요 내용은 시위대에게 평화롭게 귀가하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 보시겠습니다. I know your pain. I know you're hurt. We had an election that was stolen from us. It was a landslide election, and everyone knows it, especially the other side. But you have to go home now. We have to have peace. We have to have law and order. We have to respect our great people in law and order. We don't want anybody hurt. It's a very tough period of time. There's never been a time like this where such a thing happened, where they could take it away from all of us, from me, from you, from our country. This was a fraudulent election, but we can't play into the hands of these people. We have to have peace. So go home. We love you. You're very special. You've seen what happens. You see the way others are treated that are so bad and so evil. I know how you feel. But go home and go home in peace. 폭력물도 아닌, 음란물도 아닌 이 평화로운 영상을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가 대체 왜 삭제했을까요? 여러분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가져야 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한 이 영상을 대체 왜 삭제했을까요? 바로 부정선거 발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유튜브와 트위터 등은 부정선거 관련 영상은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트위터 측은 부정선거 관련 언급은 쏙 빼고 앞으로 시민통합 및 폭력적 위협 정책 등 트위터 이용 규정을 위반하면 트럼프 계정을 영구 폐쇄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집으로 돌아가 주길 당부하는 메시지가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느꼈나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본사에 의해 계정이 12시간 정지됐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주류 미디어와 민주당 내 세력, 정보기관의 수장들과 빅테크 월가 등이 모두 짜고 전 세계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트위터가 오는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도 작년 11월 미국 대선처럼 진위가 의심되는 선거 관련 게시물에는 경고 딱지를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에 대한 판단은 트위터 코리아 대표 성향에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식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창섭 트위터 코리아 대표는 7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한국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선거인 만큼 선거 게시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미국 본사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해 5월 5회 소지가 있는 정보에 관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경고 딱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포함한 게시물에 대해 파란색 느낌표와 함께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조작된 미디어 등 취지에 경고 문구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올린 부정선거 관련 트위터 글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는 경고 문구가 주구장창 붙었습니다. 경고 딱지 제도를 전 세계 모든 선거에 적용하기 어렵지만 한국은 트위터 이용 핵심 국가인 만큼 이번 보궐선거에 가급적 도입하겠다는 것이 트위터 코리아 계획입니다. 신창섭 트위터 코리아 대표는 트위터는 인공지능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 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거른 뒤 서비스,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경고 딱지를 붙일지를 판단하고 있다며
여론에 영향을 주는 플랫폼으로 공정성에 대해선 타협이 없다는 게 트위터의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이라 여론 조성을 얼마나 하려고 이러시는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저희가 최근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붙지 않고 경고 딱지가 다다다닥 붙는 관계로 하고 싶은 말들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커는 빚을 내서라도 제 월급을 챙겨주시는 분이지만 매번 경고를 받다가 채널이 폭파돼 구독자 여러분을 만나지 못할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어제 문재인이 대통령이랍시고 각계 계층 인사들과 화상으로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화상에 나오니 대다수의 국민들은 채널을 돌리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요. 이날 신년 인사회가 주목을 받았던 건 연초 정치권 최대 화두가 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한 문재인의 언급이 나올 거란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사면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에 사면만 있는 건 아니라며 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통합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이미 뜨거운 감자가 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본인이 주체자이면서도 뒤로 또 빠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처럼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일 것입니다. 자, 물론 상대 진영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잴 만큼 시간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자, 아마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를 시청하고 계신 애국 시민들의 대다수는 지난 3, 4년간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이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 역시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탄핵 초기엔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과 또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고 또 생각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이 생기면서 그저 대통령의 안위에 대한 걱정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떠나 대통령께서 부디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남게 됐습니다. 물론 탄핵을 바로잡는 걸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에 있어 대통령의 건강과 안위가 먼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제 마음속 얘기를 진솔하게 한 적은 없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 여권이 노리는 우파 분열에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분 좋은 상상을 했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돼서 장소가 어디가 됐든 두 분이 함께 만나셔서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놓고 화해와 우파 통합의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상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친이와 친박 간의 전쟁은 10년 전쟁이라 불릴 만큼 계속돼 왔고 지금은 소멸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이죠. 자, 물론 시작은 친이계의 친박에 대한 공천 학살에서 비롯됐지만 그게 시발점이 되어 탄핵의 시초가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친이와 친박이 오랜 시간 동안 으르렁거리면서 제사를 깎아먹고 상대 진영에 정권을 빼앗길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10년이란 세월이 짧지 않은 세월로 강산도 변할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이란 뜻입니다. 이제 서로 화해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해와 통합을 외치는 상상을 저 혼자서 해본 건데요.
자,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진성우파라 생각하지 않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악감정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편에 속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우리끼리의 통합에도 거부감을 갖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소수로 남을 것이며 그 틈을 파고들어 김종인 같은 사람에게 당을 접수당하고 많은 정통성 없는 세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좀 말이 길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카드를 던져놓고 지들의 예상과는 달리 우파 분열은커녕 자기 진영의 분열 양상으로 번지자 이들이 또 잔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대통령에 대한 동시 사면은 안 된다는 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과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보도의 시발점은 익명의 여권 핵심 관계자의 발언에 기인하고 있었는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두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먼저 한 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 아닌 형 집행정지 등 다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국민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4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고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 비리 문제인데다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해서는 대통령 권한인 사면이 아닌 법무부 소관의 형 집행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두 명의 대통령을 자신의 권한인 사면권을 이용해 석방하는 것보다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또 청와대와 여권이 박근혜 대통령 우선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이낙연 대표의 사면 제기 이후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밖에 여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장 사면은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수사로 모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별 사면을 할 경우 국민 통합이 아닌 정치적 계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학을 띄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박 전 대통령보다 구금 기간이 짧았는데 인도적 차원에서나 국격 차원에서나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각종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사면을 우리가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정초에 민주당 대표가 사면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사과하고 반성하면 풀어줄게라는 아주 스무스러운 사면 국면이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위하는 사면이라면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왈가왈부하지 않고 결심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며 그것이 설사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여권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사면하는 분리사면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사면하고 어떤 분은 사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진영 논리가 들어가 있다고 본다며 이 전 대통령의 형이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낫지 않나, 사법부 판단이 그러한데 낮은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근히 이명박 대통령 편을 든 것인데요. 주호영 너는 자당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해 지지층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 동부고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이 소식을 좀 비중 있게 다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K방역이라고 주창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이 동부고치소 사태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물론 인권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과연 코로나 검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341명을 옛 청송교도소로 이송한 지 열흘 만에 약 절반인 15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저녁 경북 북부 제2교수도 확진 수용자 전원 341명을 재검사한 결과 15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제 같은 법무부의 말은 청송으로 이송한 동부구치소 확진자 45.5%의 검사 결과 열흘 만에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고 45.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치유됐다라는 말밖에 이 말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의 70에서 80%가 경미하게 앓거나 무증상으로 치료 없이 낫기 때문에 자연 치유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음성으로 뒤바뀐 데 대해 검사 오류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불과 열흘 만에 확진자의 절반이나 음성이 된 건 특이한 사례라고 견해를 밝히면서 역학조사 결과나 PCR 검사 수치를 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겠지만 검체 채취 훈련이 충분히 안 된 사람이 검사했을 경우 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2월 18일을 시작으로 며칠 간격으로 6차례 전수검사를 한 동부구치소에서 1차적으로 가짜 양성이 나왔을 가능성과 청송에서 실시한 2차 검사에서 가짜 음성이 나왔을 가능성 둘 다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추미애가 동부구치소 책임론에서 발을 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추미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추미애가 수용자들의 보건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정점을 찍는 소식입니다. 어제였던 7일 김도우 국민의힘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2020년도 진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인권위는 작년 11월 2일 구금시설 내 일회용 주사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진정과 관련해 법무부 등의 구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관리당국이 한 번 쓰고 버려야 할 의료용품을 수감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다시 사용한 것입니다. 주사바늘 살 돈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합니까? 수차례 다시 사용한 주사바늘을 추미애에게 쓰라고 가져다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더러운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추미애에게 전국 교도소의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A 교도소장에게는 일회용 의료용품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권고를 결정한 게 지난해 11월 초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시기가 작년 11월 27일이었고 이후 구치소 내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인권위는 추미애의 해당 교도소장, 황희철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서 해당 권고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아마도 백신일 것입니다. 자, 하지만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죠.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와 관련 정확한 용어 사용을 하지 않고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의든 그렇지 않든 불분명한 용어를 마구잡이로 사용함으로써 백신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백신 관련 뉴스를 접하실 때 헷갈리지 않도록 알기 쉽게 강추천 기자가 정리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불분명한 용어를 마구잡이로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은 공급 물량과 시기, 가격을 모두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가장 구속력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계약이 성사됐다는 것은 양쪽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고 이는 사실상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계약 이전 단계에는 협의, 합의, 검토 등 과정이 있는데 계약서에 명시될 물량과 시기, 가격을 논의하는 것이 협의 또는 협상입니다. 이상원 역학조사 분석단장이
지난 10일 백신 추가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한 대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물량과 시기, 가격이 잠정적으로 정해지면 이를 합의라고 합니다. 지난 16일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정리 브리핑에서 화이자 얀센과 코로나 백신 공급 계약 관련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한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구체적인 계약서 문구를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뒤따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적어도 2곳 이상은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에서 단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공급 도입 등 절차가 뒤따릅니다. 공급은 제약사가 생산한 물량을 구매자에게 건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도입은 가장 최종적인 단계로 백신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물량을 수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국적 항공기 또는 국적 선박에 선적된 단계를 뜻하기도 하고 영토 이내로 반입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확보는 혼선을 가장 많이 초래하는 용어입니다. 통상 백신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보라고 볼 수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계약을 마친 단계를 확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좁은 의미에서 국내에 도입된 이후를 확보라고 쓰기도 합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모더나와 계약이 이루어지면 총 5,6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게 된다고 한 것에서 확보가 어떤 단계의 확보를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겠다며 안철수 대표에게 입당부터 하라는 손짓을 보냈지만 안철수 대표는 바로 거절했죠. 안 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에서 보수 야권 후보들의 동등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앞으로 안 대표를 만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두 사람 간의 화해설을 일축하기까지 했는데요. 야권 연대라는 불씨는 지펴졌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오히려 이게 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엄습합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안 대표와 김 위원장이 6일 서울에서 만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가 먼저 만남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이에 응하면서 2017년 11월 이후 3년여 만에 만남이 성사된 것인데요. 두 사람은 한때 멘토와 멘티였을 만큼 가까웠으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을 안 대표가 거절하면서 사실상 절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의 화해는 불발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 위원장은 안 대표 측에서 회동 사실을 공개하자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 나를 만났다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된다며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만날 일이 없다.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지만 안 대표의 요청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쟤는 두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 방식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이 어제던 7일 김태호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37자 비대위에서 김 의원의 재입당을 승인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에 그분은 원래 우리 당 소속이었던 사람이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참 조용히 있다가 복당을 신청한 지 몇 달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당 지도부의 복당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당의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복당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공천 배제에 불복해 탈당 후 당선된 무소속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지난해 9월 권성동 의원이 가장 먼저 복당을 했으며 김 의원은 같은 날 복당 신청을 했었는데요. 나머지 2명 홍준표, 윤상현 의원은 아직 복당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으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박범계를 둘러싼 여러 의혹 말고도 또 하나의 쟁점 사안이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으로 오는 27일 재판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자, 만약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곧장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첫 일정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은 유죄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하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 또한 최초입니다. 관련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27일 오후 2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후보자에 대한 공판기일을 엽니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26일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걸 두고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박 후보자는 국회 회의실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 안아 끌어낸 다음 그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박 후보자의 경우 야당 당직자에게 이른바 헤드록을 하는 모습이 국회 CCTV 등에 포착되는 등 다른 이들에 비해 폭행 장면이 명확히 찍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25일 이전에 열리게 되는데요. 문재인이 청문회를 통과한 박범계를 27일 이전에 장관으로 임명하면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임명장 수여를 미룰 경우 취임하기 전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 1일 평검사 인사가 있기 때문에 임명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뒤 북한의 거부에도 2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의료물품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실이 이날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의료물품 북한 반출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일부는 7차례에 걸쳐 민간단체를 통한 20억 4,300만 원치의 코로나 의료물품 북한 반출을 승인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 단 한 건의 확진 사례도 보고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지원을 거부하면서 실제 반출은 대부분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의원은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참사가 벌어지고 국내 백신 접종도 지연되는 등 우리도 위급한 상황이라며 북한에 잇따른 만행의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통일부가 북한도 거부하는 의료물품 지원에 매달린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폭설과 강추위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한파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주말 동안 재충전에 더욱더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